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이호수아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대나리온 김을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네. 세대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세대가 다양하잖아요. 네. 시니어도 계시고 또 주니어도 계시고 한데 세대별로 어떻게 재테크, 재정관리 전략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정도인데요. 네. 20대, 30대는 한참 이제 돈을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네. 40대는 비용이 그렇죠. 많죠. 자녀들, 네네네네. 또 주택. 또 50대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퇴직 이후를 좀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되죠. 되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세대별로 조금 이제 분리해서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네. 중심을 한번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대. 네. 20대는 예. 당연히 급여 관리와 지출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20대는 자산이 없으니까 예. 자산이 없을수록 중요한 건 투자 수익이 아니고요. 예, 얼마나 저축하고 아껴서 빨리 순자산을 높이느냐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예. 20대는 가능하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잡고 올바른 습관으로 돈을 예. 관리해서 지출을 잘 정리해서 돈을 많이 남기자가 첫 번째입니다. 자, 이때 20대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들을 네. 몇 가지 메모를 해 놓으셨는데, 네. 3번 보니까 금융상품 가입을 조심하기. 왜냐하면 네. 이 20대로 직장을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는 첫날에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상품 가입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카드며 뭐 자동차며 선배도 다양한 직종의 일을 맞습니다. 하고 예.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갑자기 찾아오죠. 맞아요. 네. 예. 이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장기 상품이 아닐까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금융상품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 돈을 청년들이 많이 못 모으나 그럴 때 초장기 상품에 뭐 연금이라든지 노후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요 20대 시기에는 예. 단기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잘못한 게 보험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금 보험도 많이 들고 또 세액 공제도 생각해 보면 예. IRP와 연금 펀드가 700만 원까지인데 예. 그 700만 원을 다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62만 원을 뭐 하든 60만 원을 넣게 되면 자, 그런 돈들은 웃기잖아요. 정말 단기 중기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그렇습니다. 40대가 되어서 늦지 않으니까 예. 20대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가능하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단기 위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투자도 제가 한 20, 여기도 투자 비용 10% 20% 잡았는데 적금을 가능하면 많이 하고요. 적금 왜냐면 많이 하고. 2, 3년 안에 직을 옮기거나 또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종잣돈도 투자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일단 모으는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가능하면 저는 적금을 100만 원 남는다. 그러면 청약 10만 원. 그다음에 한 10만 원, 20만 원을 ETF. 예, 그다음에 한 70만 원 정도는 정기 적금.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2천만 원 모으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장기 상품을 조심하자. 네, 그게 제일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빨리 모으자. 네.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말자. 네, 그죠? 네, 네. 예, 지출.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꼰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소리 하시려고? 그렇죠. 이제 제 20대를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돈 한 푼 안 써도 행복했던 때 그게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돈 한 푼 안 써도 기타 들고 그죠? 산으로 어디 찬양하고 막 산에 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운동하고. 때도 제 와이프가 정말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어도 예뻤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네, 20대는 정말 지출을 맞습니다. 잘 관리하는 게 좋다. 이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그죠? 돈을 잘 모으는 게 좋다. 자, 네. 30대로 3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0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20대 아까 그 미혼을 이야기한 거고요. 예. 30대 들어가면 이제 결혼을 좀 하게 되고, 결혼. 만약에 결혼을 안 해도 일단은 이제 수입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저는 결혼을 했다고 보고요.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볼 때 재무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각자 벌다가 둘이가 합쳐질 때 이때 되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연봉이 2배가 되는 건데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똑같이 지출을 관리해라. 예. 그런 거죠. 이때 뭐 지출을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의미는 재정 통합이잖아요. 그는 부부가 진짜 하나 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요즘 30대 결혼하시는 이 젊은 분들 가운데 네. 결혼하고도 재정을 통합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관리한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생각보다 많은데, 그죠? 근데 그분들이 제 고객들 중에 있는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는 집,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하고 재정의 희년을 선포한 집보다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못 모으고 맞습니다. 뭔가 정리 안 된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재정을 서로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관리하는 것이 네. 정말 돈이 함부로 사라지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렇죠. 재정 관리, 특히 지출 관리에서 네. 엄청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네. 예, 가능하면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또 바람이 있고요. 그죠? 이때는 아파트 청약도 중요한 시기죠. 거주 안정.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이 방송을 전후로 또 음. 이제 저희가 녹화할 때 전세 임대도 녹화하고 예. 주거 비용을 줄이자는 개념을 예, 잡았기 예. 때문에 좀 가능하면 빨리 돈을 아끼고 모아서 7년 결혼부터 7년 정도 안에 어쨌든 청약의 개념을 좀 이렇게 작은 아파트라도 예. 좀 구매를 하는 것들을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30대 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녀 양육이나 교육비 같아요. 그죠? 네. 40대에 본격적으로 돈을 쓰는 분들의 특징이 30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의 어떤 결에 따라서 예.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못 세운 분들이 그래요. 막 쏠려 다니는 거죠. 한 사람에게 예. 믿어주고. 그래서 30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면 좀 부부가 당장 돈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 수준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쓸지를 조금 결정을 하는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자녀 양육 뭐 등등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네. 자녀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원칙이 조금 수립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벌이가 또 그게 저도 이제 그 교육학 그 강의에서 들었는데 예. 왜 맞벌이가 돈을 더 쓸까 자녀 교육에 있을 때 교육의 철학을 세우고 하기도 하는데 예. 보상 뭐랄까 미안함 때문에도 있대요. 미안함 예. 때문에. 맞벌이에 나와서 아이를 좀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걸 좀 다 해주고 그걸 또 좀 돈으로 보상해주고 돈으로 보상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철학을 세우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30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 집 거주 안정. 이게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내 집 마련이 소유의 개념이 강해 있지만 네. 공급이 부족해서 네. 사실은 10년, 20년 뒤에는 모르잖아요. 달라질 것 같을 모르기 수도 때문에 있어요. 이 주거 안정이라는 것을 조금 장기 안목으로 보면서 임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좀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네. 자녀에 대한 교육 철학. 물론 뭐 20대, 30대 마찬가지로 지출을 잘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동등한 네, 것이고 맞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 부분 또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더 꼼꼼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 네, 때다. 맞습니다. 자, 이제 40대로 가겠습니다. 네, 40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40대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지출이 교육비 지출.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교육비에 따라서 막 집도 이사하고 막 그렇게 되고 아이의 삶을 따라 부모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좀 바뀌겠죠. 그래서 예. 현금 흐름에 맞는 교육비를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렇습니다. 맞벌이를 하나 외벌이를 하나 맥스 소득의 20%를 넘지 마라. 네. 교육비가 네. 맥스. 그러니까 1인당 10% 정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로 가면 맥스 3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 20%는 한 아이당 20%가 아니고 네. 우리 가정의 교육비로 지출되는 총 교육비가 20%가 넘지 마라. 네, 이 하나에 이야기입니다. 20%면 아이 3명이면 60%니까. 그래서 이제 20%를 잡고 아이들이 커가면 25% 3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중고등학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이것도 잡아놔야 됩니다. 죄송한데. 예.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만약에 500만 원 번다. 그럼 20%다. 예. 그러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맥스 20%입니다. 맞습니다. 맥스 20%인데 아이 하나에 예컨대 500만 원을 번다. 아이 하나에 100만 원. 아이 둘째가 나오면 갑자기 너는 50만 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네. 전체를 이렇게 하지 맞춰서 말고, 항상 그래서 이게 정말 30대의 교육에 대한 철학,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게 30대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은 40대에 비로소 빚을 발하겠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 빚을 30대 발하겠네. 예산을 세우는 부부들이 40대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뭘 할 때 총 예. 예산을 생각해서 예. 하다 보니 막 돈을 쓰지는 않는 거죠. 예. 네. 그게 결국 노후자금 빼가지고 그렇게 쓰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40대에 이제 들어서면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사실은 노후 준비다, 그죠? 예, 투자 자산을 이제 40대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좀 늘려갈 수 있죠. 아무래도 일찍 시작할수록 월 투입되는 투자 자금은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일찍 시간이 길어지면. 네네. 그래서 40대에는 어떤 은퇴를 위한 이 투자 자산, 네. 투자 자산을 시간에 비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죠. 조금씩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 그다음에 이제 40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 집 마련이 많잖아요. 내 집 네네네. 마련을 하는데 이게 집을 마련하는 그 기쁨은 잠시 35년간의 노예. 35년 살기 시작하는 첫 달부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원리금. 네네네.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자, 이 원리금 내 집 마련 대출에 대한 약간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 네, 그래서 40대 분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원리금을 집을 사고 원리금을 내다 보니 빨리 대출이 또 남아 있잖아요. 몇 월 기니까 예. 이걸 무조건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이 만약 2억, 3억 빌려서 원리금을 100만 원 낸다. 예. 그럼 그거로 끝내라는 거죠. 예. 그럼 남는 거를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삶을 준비해서 예. 투자 자산을 만들어가면서 상황을 보고 그렇습니다. 예. 갚아 나가는 것들이 맞아요. 맞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이것을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예컨대 한 5년, 10년 만에 집에 끝내겠다. 대한 부채를 갚았다. 그런데 그때 가서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알 수가 없고 네네네. 또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자산에 근데 은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했기 네, 기회비용이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런 네. 기회비용도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 자, 이제 벌써 나이를 10살 더 먹었어요. 벌써 우리가 30년이 대나리온 인생이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벌써 지금 50대 갑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대에서 그렇게 20대 제 연애 이야기도 했는데 20대에서 벌써 이제 50대로 왔어요. 네. 자, 50대 첫 번째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50대 참 초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50대가 오면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아이들 뭐 대학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대학 등록금도 내고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죠. 문제는 소득도 줄잖아요. 특히 맞아요. 이제 50대 중반 되면 일반 직장인 경우는 요즘 기업마다 나가지 않으려면 임금 피크제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연봉의 뭐 10%씩 5년간 줄어들거든요. 예, 아니면 퇴직하고 나가서 그거 땡겨서 가져가라. 맞아요. 개념인데 저는 어쨌든 붙어서 일해야 된다는 주의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처럼 지출 피크제를 해라. 예.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1년마다 연봉이 줄어들수록 좀 이렇게 힘들겠지만 예. 예, 내 소득에 대비 지출이 들 만큼 지출도 피크제를 해서 매년 줄여가라. 그래서 여기엔 자동차도 포함돼요. 예. 상담을 했을 때 이거를 실행하는 제 고객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차를 저번에 그랜저를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8년 쓰다가 이번에 소나타를 산 거예요. 이게 임금 피크제처럼 지출 피크제, 그 다음에 참조철 피크 예. 기준을 낮추는 거죠. 예. 그랜저를 타다가요. 네. 그랜저를 타다가 소나타를 바꿨는데 차값이 더 비싼 것은 아니었나요, 혹시? 차값은 비쌉니다. 근데 같은 그랜저를 7년 전 가격으로 사면 한 1,500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맞춘 거죠. 요즘 또 워낙 자동차들이 성능이 좋아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네. 자영업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 5년 정도를 나중에 5년 지났어도 더 사업을 왕성하게 할 망정에 그거 남으면 아멘인 거고요. 망정에 네. 우선은 겸손하게 나름대로 이 재정 은퇴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 한 5년 전부터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은퇴 이후에 그죠. 할 일을 찾는 거죠. 은퇴 이후, 네. 은퇴 이후에 할 일을 좀 그래서 찾아보고. 그 같은 직종이 아닌 분들도 있고요. 제일 좋은 예. 건 같은 직종의 다른 일을 통해서 해도 되고 그거 아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한 5년 남았는데 학원을 가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은퇴 이후에 있는 연금 자산을 깨먹지 않고 예.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가는 것의 준비를 50대에 해야 됩니다. 50대. 네. 자, 50대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녀예요. 다 큰 자녀. 있으시죠? 다 큰 자녀. 이 다 큰 자녀가 우리가 가족은 힘이잖아요. 네. 가족은 힘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가족이 힘이 아니라 가족이 짐이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50대부터 닥치잖아요. 네. 이 다 큰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돼? 일단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 그렇게 계약서를 써놓으면 좋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우리가 안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집에 먹고 살게 해주겠다 무료로. 저희 집 경우입니다.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계약서 안 썼습니다. 그냥 종이에 이렇게 썼는데 그런 계약서는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우리 집에서 먹고 살려면 40만 원 월세를 내는데 그게 저렴합니다. 아, 40만 원. 아파트에 먹는 거 주죠. 자기가 청소는 그렇지. 하겠지만 예. 40만 원에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좀 그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경제적 독립을 완전히 못 하더라도 예. 무조건 짐이 되지 않도록 좀 아이들이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50대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60대가 돼서 나가라 돈 내라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노후가 재정적으로 편안해야 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내 부모들의 노후가 엉망이 되는데도 내 자식 먼저다 하고 다 퍼주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식이 배로 갚거나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예, 특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에 안정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의 다 큰 자녀들의 앞으로의 시대는 실패하고 돌아오는 뭐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네. 다니는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해도 그게 네. 좀 이상하지도 않죠. 재정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죠. 네, 그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부모들이 재정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노후가 언제든 또 뭐 먹여줄 수 있고 지어줄 수 있고 네. 또 다시 재충전할 수 그렇죠. 있는 이 재정적인 여건을 부모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네. 이게 자녀들을 위한 거라는 거 그죠? 네. 이것을 한 50대부터 네, 준비를 미리 그죠. 하자는 거죠. 우리 집의 큰 애들은 뭐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지금 계약서 쓰자 하면 안 쓰겠죠 얘들이.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노후 걱정 없는 세대별 전략 20대에서 50대까지 뭐 한 30년, 40년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은 다 다양하겠지만 또 가족이라는 것이 다양한 연령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평안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저희들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